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도 나가기 전에 간단히 준비하는 영상이고요. 오늘은 조금 브러쉬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길 것 같은데 오늘도 겟레디 끝까지 봐주세요.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러 가볼까요? 고고! 저는 지금 드라마를 보느라 얼굴에 잠깐 팩을 했고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으로 사용할 제품은 바이오더마의 세비엄 로션. 이건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이랑 똑같은 제형이에요. 근데 제형은 똑같은데 얼굴에 얹으면 약간 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기존 하이드라비오에서 그 수분감을 약간 빼고 피지 조절하는 기능, 약간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굴에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어느 정도 수분이 가는데 저는 지금 마스크팩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솜에 두드려서 얼굴을 피부결대로 닦아줄게요. 지성분들이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한참 또 이거를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왕여드름이 나서 붙이고 있는데 되게 아파요. 짰는데 좀 뭐랄까 상처가 났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닦아줍니다. 제가 최근에 목주름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맨날 이러고 해서 목주름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덜어서 기존 제품처럼 두드리면 수분감이 많이 더해지거든요. 지성분들한테 강추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바이오더마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앰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사용해보고 저것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앰플 비교는 제가 기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다버 비타민 앰플이고요. 작은 사이즈의 유리병 앰플이에요. 생소한 브랜드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평가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촬영 전에 사용하는 앰플로 유명하기도 하고 독일 제품이라서 독일 여행을 가면 많이 사오는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독일 여행을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세지거든요. 방금도 소세지를 먹었는데 소세지를 먹으러 독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단기 케어 할 때는 하루에 한 병을 전부 다 쓰는 게 좋고 널널하게 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병 정도 사용을 하면 된대요. 저는 이거를 지금 거의 한 8병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피부에 트러블 없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하면 유리가 깨지는데 여기 단면이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입구가 넓다 보니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이프 캡이라고 얘를 넣고 그럼 우리가 이제 유리를 조심할 필요도 없겠죠? 얘를 살짝 주둥이를 잡아주면 나오는데 바르면서 흡수되는 살짝 쫀쫀한 타입이고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울트라 V 앰플에 비해서는 살짝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비타민 앰플이잖아요. 여기에 비타민 E, A, B가 전부 다 들어있어서 올인원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피부 관리하기 좋은 계절이라 생각해서 앰플을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 최근에 좀 피부가 거칠거나 영양을 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할게요. 두드리고 조금 더 짜준 다음에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앰플까지 발라준 느낌이에요. 피부가 쫀쫀해졌죠? 이번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 정샘물의 레디언스 크림이에요. 정샘물 물크림이라고 베이스 제품 바르기 전에 물 에센스인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림이 출시가 되어서 정샘물 뷰티샵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딱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더라고요. 저는 정샘물 선생님 제품은 피부에 좀 수분이나 유분감을 많이 줄 때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살짝 유분감이 섞인 수분크림이라서 제 생각에는 건성분들이 가장 잘 쓰고 그 다음에 좀 부분적으로 건조함을 느끼는 복합성 피부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얼굴에 이렇게 광이 나죠? 기초부터 이렇게 쫀쫀하게 해주시면 피부 메이크업이 뜨지 않고 오래 유지가 돼요. 대신에 이런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바르면 피부가 정말 많이 번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건조함과 더움을 넘나드는 계절에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최대한 매일매일 다른 제품을 쓰고 싶어서 오늘 선크림은 라로슈포제 아쿠아 프레쉬 젤을 쓸 거예요. 이거는 좀 선크림 지수가 낮은 편인데 최근에 화장대를 다 정리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초 제품도 계속 바꾸는 이유들도 물론 저도 하나만 쓰면 피부에 뭐 안 나고 쓰는 제품 사용하면 되는데 그럼 영상이 항상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기초 제품을 거의 2주에 하나씩을 새 거를 뜯어요.
선크림도 요새는 개봉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 직업에 알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메이크업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피부를 보면 그때가 피부가 진짜 제일 좋아요. 자꾸 이렇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 요런 데도 많이 얇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싫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쪽이 살짝 더 어둡지 않나요? 기분 탓인가?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영상에 비해서 브러쉬를 다 세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의 사용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요. 오늘 겟레디는 브러쉬 사용감을 알려드리는 겟레디입니다. 자, 오늘 파운데이션은 어제 이것저것 정리를 했는데 오랜만에 지베르니 밀착 파운데이션을 써볼게요. 이거 작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실크 파데 같은 경우에는 무너짐이 너무 안 예쁘고 이 제품은 좀 피부에 쫀쫀하게 바르기 좋아요. 오늘 또 사용할 브러쉬는 제가 자주 사용하던 걸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뭔가 파운데이션에 가장 기초로 추천하는 브러쉬인데요. 피카소의 130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모공 브러쉬고요. 제가 이거를 또 최근에 세척한 브러쉬랑 비교를 해보면 메이크업 포에버의 154번이 있어요. 이게 피카소의 130. 브러쉬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메이크업 포에버 154번은 살짝 좀 더 소리가 나고 탄력이 있다고 해야죠. 130은 부드러워서 소리가 거의 안 나는 브러쉬예요. 이런 모공 브러쉬 중에서 또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파운데이션을 사면 같이 주는 그런 브러쉬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탱탱해서 얼굴에 사용하면 각질 부각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왔던 것도 그렇고 탱탱거리는 브러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파운데이션에서 기초로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130을 가장 추천하고 싶고, 이제 이거 저렴이로 예전에 쿠팡 이런 데서 BNT를 팔았거든요. 이것도 한 15,000원에 샀고 이건 한 3만원 돈? 근데 피카소도 워낙 할인을 많이 해서 정확히 얼마라고 기억은 못하는데 브러쉬가 두 개가 거의 흡사해요. 딱히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피카소가 살짝 더 부드러운? 그래서 이 브러쉬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구매하려면 정가에 구매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고민한다면 그래도 원조인 피카소를 추천을 할게요. 오늘 이 제품으로 발라볼게요.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은 21호 옐로우 스킨을 사용하고 있고요. 2번 옐로우 스킨. 손등에 잘 덜어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지베르니가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얘로 펴주면 됩니다. 저는 좀 피부 바깥쪽 위주로 펴준 다음에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이런 작은 모공 브러쉬 치고는 결도 진짜 안 나고 피부에 부드럽게 남아요. 많이 적셔진 브러쉬라면 피부에 결이 남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고, 부드러워서 어떤 피부든 사용하면 다 만족할 브러쉬예요.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뭐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 피부에 좀 얇게 펴발라주고 스펀지로 두드려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두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데 뭔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처음 구매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오래 사용하니까 꾸준히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모공도 부드럽게 잘 채워집니다. 납작 브러쉬랑 비교를 하면 납작 브러쉬는 피부에 좀 더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고요. 모공을 채워주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 전에 프라이머를 바르거나 밀착력을 또 높여주려면 스펀지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모공 브러쉬의 장점은 스펀지가 딱히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컨실러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 정도의 장단점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납작 브러쉬보다 모공 브러쉬를 뭔가 더 세척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납작 브러쉬도 좋지만 뭔가 그냥 메이크업은 확실히 도구를 써야지 더 꼼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얘네들이 작잖아요. 작은 것들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막 작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얼굴이 좀 커서 좀 적당한 작은 크기를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로드샵을 사도 괜찮지만 그래도 피부 메이크업만큼은 전문몰에서 사야지 피부 표현이 확실히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냥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도 됩니다. 정말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하면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조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브러쉬를 손에 묻히기 싫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섬세하게 표현도 되고 피부가 쫀쫀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줬으면 이제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줄 건데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요 찾았습니다. 루나 컨실러를 이용할게요. 웨이크메이크에 비하면 살짝 더 빠르게 매트해지는 느낌이고 커버력은 살짝 더 낮은 느낌이에요. 근데 웨이크메이크가 워낙 높아서 루나 제품도 꽤 높다고 봐주시면 돼요. 뭔가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는 상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중상에서 상을 좀 더 더한 느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바로 눈 밑에 찍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등에 덜어서 사용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게 맨 처음에 좀 더 묽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하나라서 그런지 메이크보다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컨실러는 피부색과 비슷한 걸 사용해야지 제일 잘 가려지고 피부가 제일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밝은 걸 사용하면 또 피부가 밝아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커버는 덜 됩니다. 제가 이 브러쉬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 밑에 바르기가 너무나 편해요. 조금 풀어줄 부분은 힘을 빼서 그냥 스치고 펴낼 부분은 좀 더 힘을 줘서 두드려서 마무리. 그리고 컨실러 나중에 사용하실 때 입 옆에도 여기도 가려보세요. 피부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코 밑에도 그렇고 뭔가 쉐딩할 때 좀 얼룩이 진다 싶으신 분들은 코 옆에 붉은기를 가리시면 확실히 그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걸로 얼굴에 보이기 싫은 잡티들 아주 그냥 이렇게 콩콩 찍어서 밀착력을 좀 높이면서 커버력을 높게 바를게요. 저는 턱 부분도 굉장히 잘 빨개지는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가끔씩 이제 트러블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관리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피부과 가면 뭔가 중독될 것 같아서 안 다녔고 이런 데 자국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항상 꼼꼼하게 가리는 스타일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흔적 같은 게 별로 남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왕 큰 거 놨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항상 보러 와주세요. 브러쉬로만 지금 피부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기초부터 꼼꼼히 하니까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어도 이렇게 속광해서 올라와요. 여름에 쓰기 좋은 가성비 괜찮은 파운데이션.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스펀지 있죠? 스펀지에 미스트를 적셔서 막 이렇게 두드려주면 밀착력이 조금 더 더해져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도구를 더 좋아하고요. 스펀지가 딱딱할수록 밀착력이나 커버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저는 좀 부드러운 스펀지를 애용합니다. 자, 이제 뭐 좀 피부에 가벼운 파우더 처리도 해줄게요. 파우더는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거 세척을 잘못했나요? 모들이 뭉쳤네요. 제가 이제 파우더 브러쉬로 잘 썼던 거는 피카소의 1332이에요. 페이스 브러쉬는 피카소를 잘 사용을 하고요. 아이 브러쉬나 포인트 브러쉬 같은 거는 맥을 잘 사용을 해요. 오늘은 이걸 쓸 건데 이게 저는 포니님 영상 보고 영업당에서 구매했었거든요. 피부에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가벼워요. 뭔가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고 한동안 세척을 안 해서 안 쓰다가 최근에 쓰는 건데 되게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브러쉬보다 세상 부드러운 브러쉬예요.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지는 스타일이 있는데 파우더 브러쉬는 요새는 저렴한 것도 진짜 뭐가 아니어도 부드럽게 잘 나와서 크게 가리지는 않아요. 단지 저는 이걸 샀기 때문에 쓰는. 오늘 파우더는 제가 한동안 너무 잘 썼던 작년에 제일 잘 썼던 파우더인데 메이크업 포에버의 절대 팩트를 이용할게요. 저는 보통 펜을 보이는 게 쉐딩이나 맨날 쓰는 거 아니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썼어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특히나 코 부분은 여름에 안 누를 수가 없어요. 눈썹도 그렇고. 제가 이 파우더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뭔가 일반 파우더보다 더 얇기도 하고 지속력이 확실히 길어요. 예전에 제주도에 한 달 살 때도 가장 잘 썼던 파우더예요. 내가 파우더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히 안 드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사온 건가? 네,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런 스펀지가 달린 거는 로드샵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요. 5,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브랜드가 어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도쿄라고 에드미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브러쉬에 색을 사용하면 아이 브러쉬 같은 건 매일 세척하기도 귀찮잖아요. 저는 아이 브러쉬는 세척을 잘 안 하거든요. 뭐가 망가지기도 쉽고요. 그럴 때 이렇게 스펀지에 털어주면 얘네들이 털립니다. 좀 브러쉬에는 색이 물들어 있는데 눈에 바를 때는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 브러쉬나 좀 블러셔 브러쉬 같은 거 털 때 이런 스펀지 같은 거 구비해 두고 터는 걸 추천할게요. 이거 한번 사용하면 편해서 진짜 계속 눈앞에 두고 쓰게 되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6시쯤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고 영상을 하나 더 찍고 나갈 거예요. 제가 왜 스케줄을 얘기를 하죠? 너무 뚱딴짓스럽죠? 오늘 이거 사용해보고 싶어요. 스틸라에서 구매한 거고 코랄 크러쉬라는 색상인데 이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코랄빛인데 노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도 처음 발라보는데 노란 빛이 많이 나는 코랄 크러쉬네요. 코랄빛 섀도우. 눈두덩이에 발라도 자연스럽게 써요. 눈썹부터 그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항상 피부 지운 솜은 눈앞에 두고 손등에 덜은 거 닦거든요. 제가 이거 맨날 출발할 때 까먹어서 남들이 맨날 손등 보고 어머 그 점은 뭐야? 막 이래요. 이거 섀도우야. 아이라이너야. 뭐. 제가 눈썹이 노랗잖아요. 지금 좀 자라서 밑바탕이 검긴 한데 이게 밝은 그냥 애매한 그레이 브라운으로 그리면 여전히 그레이 브라운이보다는 그냥 노란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이건 베네피트 펜슬 중에서 가장 어두운 6번 색이고요. 이거는 좀 하드 포뮬라 수에무라 제품에서 브라운빛이 제일 덜 나는 그레이 색상이에요. 제가 지금 밥을 먹으면서 미스 함무라비? 아닌데 고아라 씨 나오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요새 세상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작가님이 현직 판사님인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 이런 데서 잘 안 다루잖아요. 공중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제대로 나왔고 사마법정신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고 뭔가 되게 속 시원한 드라마예요.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푹TV를 켜놓고 드라마를 봅니다. 최근에 사촌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결제하는 걸로만 나가는 게 티빙이랑 푹, 미드 보는 거, 넷플릭스, 어도비,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사용료 이렇게만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요. 폰트도 있어요. 폰트 사용하려면 한 달에 3만 원. 그렇게 해서 새어나가는 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요샌 티빙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푹TV도 공중파도 볼 게 있어서 사이좋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썹 뒤에 달린 거친 브러쉬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눈썹 결을 빗어줄 때도 사용을 하고 얼굴에 섀도우 가루나 속눈썹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건지면 바로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이것도 비누로 문질문질하면 세척이 가능하고요. 저는 스크류 브러쉬는 눈썹 뒤에 있는 거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브로우 달린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도 저는 충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끝부분은 얇은 걸로. 요새 눈썹이 괜찮은 제품이 진짜 많은데 백화점에서는 이제 베네피트가 슈에무라처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바비 브라운 제품도 좋고 저는 맥 제품은 좀 진하게 발색돼서 잘 안 사용하고 백화점 제품이 확실히 눈썹은 굉장히 파우더리하고 지속력 길게 잘 출시가 되는데 베네피트 제품이 잡아주기 더 좋은 슈에무라보다 좀 더 진하게 나왔는데 두 제품을 섞어서 사용할 때가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색상은 슈에무라가 더 잘 나오고 퓨어는 베네피트가 더 잘 되는 그래서 눈썹 제품은 저는 항상 결국에는 백화점 제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뭔가 이걸로 다 그리기엔 눈썹이 너무 진하게 표현이 되고 슈에무라로만 그리기에는 좀 세심한 표현이 안 된다는 거. 어제 12시 반쯤에 삼겹살을 먹어서 커튼을 좀 칩니다. 이렇게 하고 채워진 데 없으면 슈에무라로 정리를 하고 살짝 한쪽이 긴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컨실러 브러쉬로 이거 세척해서 안 나올 텐데 쿠션을 살짝 묻혀서 라인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눈썹 밖으로 튀어나온 제품은 맥의 브로우 세트를 이용해서 결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가끔씩 눈썹이 중구난방으로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눈앞에 앞머리를 살릴 때는 요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저렴이로는 에뛰드하우스의 투명 마스카라가 있어요. 앞쪽은 좀 거칠게 빗어주고
뒤쪽만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확실히 눈썹이 노래서 뭔가 얼굴과 동뜨는 게 있어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얼굴에 아이섀도우를 하기 전에 쉐이딩부터 해서 윤곽을 잡아줄게요. 제가 쉐이딩으로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 두 종류의 브러쉬가 있는데요. 둘 다 피카소 제품이고 좀 이렇게 길다란 건 605번, 짧은 거는 7001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둥그르면서 바르기 좋고요. 이렇게 좀 뭐가 퍼지는 제품인데 길다란 제품은 블러셔 브러쉬지만 얼굴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용하기 좋아요. 저는 두 제품 다 꾸준히 데일리템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넛 블러썸을 묻혀서 동글동글하게 브러쉬 묻혀줍니다. 발색이 되고 요 위에다가 한 번 더 털어서 전체적으로 묻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해줘요.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죠.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털어주시면 돼요. 두 가지 다 뭔가 취향에 따라 다른데 비슷한 느낌이고 쉐딩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걸 써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가 퍼지는 타입을 이용해서 뭉치지 않게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콧대 정리에 사용할 때는 저는 항상 맥의 224번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가 좀 길고 잘 풀리는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야지 코에 부드럽게 올라가고 이게 뭐가 좀 거친 경우에는 코 부분은 피부에 비해서 밀착력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벗겨질 수 있어요. 코 브러쉬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맥의 224번을 추천을 할게요. 이건 좀 눈두덩이에도 깊게 음영 주기에도 괜찮은 브러쉬예요. 이것도 잘 묻혀서 콧볼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 눈 밑에도 한번 그림자를 주면 눈이 더 깊어 보여요. 이렇게 코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쉐이딩을 해줬고요. 이 다음에 이제 눈두덩이에 바르는 섀도우 브러쉬를 추천을 할게요. 저는 눈두덩이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되게 넓거든요. 넓은 걸 천천히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방에 바르는 걸 좋아해요. 두 제품을 가장 잘 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의 217번이고요. 이거는 피카소의 217번이에요. 똑같네. 이거는 아마 피카소에서도 새로 나온 217로 알고 있어요. 면세점에서 샀던 건데 눈두덩이에 뒀을 때 눈보단 너무 크진 않지만 꽤 닿은 이런 걸로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면 정말 편해요. 베이스는 더샘의 싱그러운 오렌지를 사용을 할게요. 베이스 섀도우를 선택을 할 때는 좀 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번에 복숭아 섀도우들을 보여드리려고 여기저기서 샀는데 그중에 하나 샀던 게 더샘의 싱그러운 오렌지예요. 이제 브러쉬에 묻혀주시면 브러쉬가 물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등이나 손바닥에 한번 털어주고 눈 앞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살살 털어줍니다. 브러쉬의 모양을 살짝 바꿔서 털면 되고요. 안쪽에는 좀 더 진하게 발색을 하면서 눈 뒤까지 튀어줄게요. 이게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눈 뒤에까지 섀도우를 바르면 좀 더 여기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먼저 브러쉬에 묻은 걸로 눈두덩이를 좁게 펴주고 이제 점점 넓게 뭉친 것 같다 싶으면 깨끗한 뒷면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섀도우 그라데이션 하는 걸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했거든요. 뭉침 없는 걸 좋아해서 항상 블렌딩은 신경 써서 해주고 있어요. 섀도우를 바를 때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점점 낮아져서 반원의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대부분의 섀도우를 실패하지 않고 바를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높이로 바르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이렇게 바르고 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도 되고 저는 요새 총알 브러쉬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언더는 좀 세심하게 발라야 하니까 피카소의 7005를 사용을 할게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저렴이로 괜찮은 게 굉장히 많아요. 총알 브러쉬는 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애교살에 힘을 줘서 여기까지 이어서 발라주면 돼요. 이게 애교살 부분에 크게 큰 브러쉬로 바르면 화장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더샘 섀도우는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뭔가 괜찮네요. 제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스텔라의 글리터 코랄 크러쉬를 이용을 할게요. 얘를 손등에 덜어주시고요. 이렇게 큰 타입은 눈두덩이에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이것도 눈두덩이 중간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끌어오고 뒤쪽으로 살짝
여기가 밝아버리면 섀도우 이상해지잖아요. 여기가 점점 어두워져야 되니까 중간에 바르면서 앞쪽으로 펴주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보입니다. 다시 요거는 펄감이 생각보다 엄청나지 않네요. 제가 처음 써보는데 더 많이 덜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바를 때는 팁 브러쉬가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손가락으로 바를 때는 저는 검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경계 부분은 새로운 손가락으로 좀 털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검지로 앞쪽 위주로 발라주고, 중간보다 좀 앞쪽에 발라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펄감이 엄청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펄감이 좀 덜하네요. 코랄 크러쉬보다 저는 원더러스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통일감을 주고 싶다면 언더 부분은 이렇게 힘을 줘서 손가락의 아주 좁은 부분으로 눕혀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눈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섀도우인데 이거는 제가 소개하려고 하나를 더 구입을 했어요. 에스쁘아의 원더 윙크라는 색상이고 주황빛이 많이 도는 코랄 핑크에 약간 쉬머한 골드 펄을 갖고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쉬킨 타입이에요. 이거는 약간 지금 펄감이 비었잖아요. 거기 중간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섀도우 중에 하나예요. 제 영상에서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에스쁘아 섀도우가 제가 좀 가격 대비 제일 좋아하는 섀도우들 중에 하나예요. 로드샵 중에서 진짜 에스쁘아만 한 게 없어요. 에스쁘아가 로드샵이 아닌가요? 그래도 백화점 브랜드는 아니라서 바르고, 그 다음에 음영을 주는 걸로는 웨이크메이크의 21번 돌체 핑크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많이 사용하는 건 맥의 239인데요. 확실히 맥이 이런 섀도우 브러쉬 중에서는 강한 편이거든요. 뭔가 피카소는 부드럽게 발색이 된다면 맥은 좀 강하게 발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눈 앞쪽이랑 뒤쪽에 이걸로 이제 눈두덩이 전부 다 바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포인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루 덜 날리게 하려면 눌러서 발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가루 날리면 왜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해서 눈 뒤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앞쪽이랑 가운데가 가장 밝고 양옆이 어둡지만 가장 끝이 제일 진한, 이게 섀도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너무 기초부만 얘기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네요. 남은 걸로 다시 잘 만나 봐주시고. 조금 커튼을 쳐봤습니다. 이렇게 좀 코랄빛이 나는 핑크는 대부분 어떤 섀도우랑 다 잘 어울려요. 저번에 댓글로 주셨던 에뛰드하우스의 그런 10베테 그런 색상이랑은 다 잘 어울린다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랄빛, 주황빛이 많이 섞인 색을 썼을 때는 채도가 있는 색상을 사용을 해요. 채도가 낮은 색상이랑 사용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안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총알 브러쉬에 어두운 걸 묻혀서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어반 브라운이에요. 눈 뒤쪽에 음영을 주겠습니다. 총알 브러쉬는 막 굴려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힘을 빼고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움직여요. 끝으로 갈수록 힘을 빼주시고 안에서 진하게 발라버리면 위에서 힘을 살짝 줘도 연하게 발색이 돼요. 경계가 안 지게 그 부분을 제일 약하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진하게 묻혀서 안쪽에 코랄은 뭔가 딱 이 정도만 섀도우를 발라줘도 깔끔해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동색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해요. 피아 슬림 아이라이너 재즈 이런 색상이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거라면 앞쪽에 이렇게 그려주고 살짝 손가락을 풀어주고 뒤쪽에 저는 약간 눈에 따라 이렇게 처지기보다는 살짝 들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라인이 잘 안 그려질 땐 눈을 살짝 이렇게 당겨서 그려주면 잘 그려집니다. 제가 지금 면봉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눈썹 이렇게만 해서 여기 살짝 뒤에 비워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햇빛이 좀 세죠 오늘. 이 다음에 제가 또 잘 쓰는 브러쉬인데 정샘물 섀도우 브러쉬 중에 스몰 사이즈예요. 이걸 아까 사용했던 진한 섀도우에 묻히면 펄감보단 조금 더 베이스 색을 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색이고 이걸로 이 눈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실제로 좀 자연스러운데 이게 잘 안 느껴지네요.
딥카카오. 이거는 뭔가 섀도우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아이라인 대신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섀도우가 이제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사용하기 좋고요. 눈선에 따라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뷰러를 해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키아지 뷰러가 제 눈에 속눈썹을 제일 잘 올려주고 있어요. 이걸로 오늘 또 뷰러를 열심히 해볼게요. 뷰러를 뒤집어서 눈에 맞춰주면 언더도 가능한데 이거는 살짝 여러 번 해야지 손에 익어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덜 공포스러운 분들만 하시는 걸 추천해요. 요거 보시는 것도 살짝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눈썹이 워낙 직모라서 이렇게 안 하면 언더가 항상 앞을 아주 일직선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속눈썹까지 뷰러를 해줬고요. 저는 앞쪽 부분을 아이라인을 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속눈썹을 바짝 짚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속눈썹을 뷰러를 해줬어요. 마스카라는 키스미에서 오늘 오랜만에 약간 핑크빛 나는 걸, 아닌데 이건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키스미 제품 중에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긴 거는 롱앤컬이에요. 이렇게 우둘투둘한 거는 볼륨앤컬입니다. 저는 브라운 컬러로는 언더를 같이 해줘요. 블랙으로 하면, 브라운 컬러로 언더를 하면 블랙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저처럼 언더 속눈썹이 많으신 분들이 블랙으로 하면 화장이 확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더 추천을 해요. 1차로 먼저 바르고, 언더는 요 액이 많이 묻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서 발라도 되고 눕혀서 발라도 돼요. 최대한 적게 발라줘요. 저는 언더 속눈썹이 진짜 진한 편이거든요. 뭔가 고등학교 때도 선도부 선생님인가? 무서운 선생님? 학주? 선생님이 맨날 언더에 제가 아이라인 그렸다고. 갑자기 생각나요. 저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긴 머리인데 교문에서 잡힌 거예요. 제가 좀 철이 없긴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남자 할아버지였거든요. 제가 좀 안 돼서 하는 행동을 했어요. 제가 그 위치를 이탈을 했어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들켰거든요. 진짜 머리통을 그렇게 세게 맞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머리통을 진짜 빡 이렇게 맞아가지고 너무 서럽고 아프고 한 대 이상 맞았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옛날 기억을 잘 지우어서 기억을 못하거든요. 엄청 아팠던 게 기억이 나서 교실 올라오면서 막 서럽게 울면서 올라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긴 머리였는데 규정이 바뀐 거예요. 진짜 원래 긴 머리가 안 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진짜 고2 때인가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머리를 자르래요. 그래서 저 결국에 찰리 채플린처럼 잘랐었어요.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때. 학주 선생님 맞죠? 학교 주임 선생님. 진짜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 없나요? 저희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치마 단속. 무릎 보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끝이 모여져 있는 이거는 브로우 라운드 정샘물 브러쉬인데 코랄 크러쉬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 면봉이 없어요. 사와야 되는데 여기 손등에 한 번 더 덜어서 언더에다가 더 찍어줄게요. 포인트로. 언더에 진하게. 마스카라 하다 보면 이런 펄감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좀 남은 걸로 여기 위에도. 왜 이렇게 손이 떨리죠? 자, 이렇게 눈 화장을 해줬습니다. 그냥 무난한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 그래도 이런 핑크 브라운이 했을 때 무난하지만 언제 해도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 가루 날림이 약간 좀 심해가지고 아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을 아주 뒷동만큼 짜서 이거를 넓게 손등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요 퍼프에 묻혀서 여기 볼 부분에 수분감이랑 한 번 더 줄게요. 그럼 피부가 다시 금방 깨끗해지거든요. 얼굴 중앙 위주로 쉐딩한 부분 빼고, 그리고 미스트 때문에 되게 시원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블러셔를 할 차례인데요. 블러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피카소의 포니 14번이 있고요. 좀 더 넓은 이건 바비 브라운의 블러셔 브러쉬인데 원하는 제품을 쓰면 돼요. 나는 조금 포인트로 원하는 위치에 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가 맞고요. 나는 좀 더 넓게 은은하게 바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모에 양을 많은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나스 제품을 쓸 땐 항상 나스 야치유 브러쉬를 쓰고요. 나스 야치유를 사용을 하는 게, 나스 블러셔는 좀 다른 브러쉬로 이용하면 뭉치거든요. 근데 나스 야치유 전용 브러쉬로 이용하면 블러셔가 뭉침 없이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블러셔를 뭘 쓸 거냐면 오랜만에 맥의 웜소울을 쓸게요. 이런 색이고 은은하게 바르기 위해서 모가 많은 바비 브라운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을 할게요. 어쨌든 블러셔 브러쉬로 중요한 거는 피부에 바로 닿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중앙에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살짝 쓸어주면서 발라줍니다. 통통통통통통 발라주고 세워서 발라주고 발랐으면 립을 뭘 바를까요? 립은 화장대를 치웠으니까 화장대에 있는 걸로 먼저 마몽드의 레드페퍼?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 경계를 면봉으로 해도 좋지만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저는 더툴랩의 218번을 이용을 할게요. 이런 동글동글한 브러쉬로 맘맘맘맘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렴한 거 써도 되는데 전 눈앞에 여기 보여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좀 닦아주면서 발라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죠? 제 생각보다 주황빛이 많이 돌고 좀 진한 것 같거든요. 스펀지 살짝 닦아주고 여기에다가 이거 발라볼게요. 이거 새 거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602번 보랏빛을 띄우는 제품이에요. 대충 얹어줍니다. 이 다음에 이 브러쉬로 펴주시면 돼요. 뭔가 이제는 평평한 브러쉬로 립을 바르는 게 뭐 되게 무난하긴 하지만 이런 섀도우 브러쉬로 바르면 더 부드럽게 바를 수 있거든요. 더 쉽게 바르고 싶은 분들은 평평한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보는 걸 추천을 할게요. 뭐가 너무 크지 않으면 되고요. 섀도우 브러쉬 중에 좀 블렌딩이 되는 제품을 이용하시면 그라데이션이 훨씬 쉬울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를 수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립이 좀 진한데?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입술이 좀 진해서 바꿔 바를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게 자꾸 거슬려서 이렇게 꼬아놨었는데 재밌죠? 언제나 이런 순간은 재밌어요. 얘를 계속 만져주시고요. 풀리게. 머리는 그냥 한번 빗고 바로 말린 상태예요. 이게 심하네? 만지다 보면 풀릴 거예요. 일단은 오늘 입을 옷을 빨리 갈아입고 입술색을 한번 바꾸던지 할게요. 뭔가 약간 소라 같지 않나요? 소라빵? 하트. 옷 갈아입고 올게요. 브라운 니트를 입었고 오늘 브라운 니트 입은 이유가 요 밑에 흰색 바지를 입었어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거 미니웨트 바지. 이걸 편하게 입고 밑단을 한 단 접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산 샌들을 신을 거고 샌들 보여드릴까요? 일단 액세서리부터 하고 보여드릴게요. 앞머리는 그냥 머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액세서리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앙데뷰라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이거 정리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뭔가 진짜가 아닌. 이렇게 대보고 맞는 위치에서 걸어줍니다. 동그라미 귀엽다. 그쵸? 이렇게 하고 귀걸이는 할까요 말까요? 제가 요새는 골드 액세서리가 좋더라고요. 저번 여름엔 실버가 좋았는데 요새는 골드가 좋아요. 제가 또 우드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건 그레이 무드라는 곳에서 샀어요. 그레이 무드라는 곳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개당 10,000원도 안 하는? 저는 요새 브라운에서 화이트 아이보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귀엽죠? 이거 이쁘죠? 이거 8,000 얼마밖에 안 했거든요. 여기는 금속이지만 여긴 우드로. 귀걸이가 귀엽네요. 뒤에 벗은 옷 좀 정리해야겠어요. 귀걸이를 귀여운 우드 귀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는 좀 폭실폭실해도 귀에 걸어서 이마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은 가방을 오늘도 옷이 너무 무난해서 그냥 진짜 저 이거 너무 잘 매지 않나요? 구찌 마틀라세 들고 갈게요. 샌들을 가져와 볼게요. 샌들은 짜자잔 이쁘죠? 이거 제가 이번에 수제화로 구매한 건데요. 15만 원에 구매했고 성수동 우연히 지나가다가 매장에 들려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단미 슈즈라는 제품이고 250의 발볼을 좀 크게 구매를 했어요. 뭔가 여름 샌들은 자꾸 사이즈가 실패하다 보니까 돈만 아까워서 제대로 신을 걸 구매하자 이러고 구매를 했는데 착화감은 아직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가죽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아직 너무 아파요. 오늘 좀 단시간 나가서 한번 신어보려고 하고 어쨌든 저는 또 깔맞춤입니다. 깔맞춤.
이렇게 오늘 신고 요 가방을 메고 나갈 거예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3시 겨우 5시 됐는데 날이 어두워지려면 7시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나가면 완벽해요. 오늘도 제 겟레디 믿음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